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오늘도 띠 건강 모드 온 100%로 올라갔습니다. 자, 채널도 여러분 제게 잘 맞춰 놓으셨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제게 있으세요. 오늘 잘 보이려고 MC 소영이가 패션도 이렇게 봄에 맞춰 입고 나왔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환으로 제가 나왔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발병률 2위의 질환이고요. 전 세계 사망 위험 요인 1위.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겪고 있다는 이 질환인데요. 이것은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고혈압입니다. 오, 선생님 나오셨군요. 어머,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스탠드업이 아니고 뭐죠? 여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내과 전문의 김현식 선생님. 네. 저는 깜찍한 개그우먼 박수입니다. 예, 잠깐만. 긴장하시는 듯이 하더니 이렇게 개그캐를 숨기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박수 쳐주셔서. 저를 당황시키시는 선생님은 오늘 또 처음이시네요. 지금 땀이 났어, 갑자기. 네. 고혈압은 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의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을 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성인에서 수축기 압력이 140mmmercury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mercury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모두 120에 80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요. 고혈압과 정상 혈압 사이 간극이 있는데 그것은 그 혈압 전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밝혀져 있는 2차성 고혈압이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아는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세 성인 대상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1,200만 명이 고혈압에 걸리신 거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의 성인분들이 이 고혈압에 걸려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고혈압에 걸리는 원인,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성 고혈압, 이제 혈압에 원인이 있는 것은 신장 혈관이 협착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부신의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다른 원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일부분밖에 없고요. 우리가 대부분 고혈압 하면 떠올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원인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없습니까? 네, 원인은 없지만 이제 위험 요소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고혈압의 가족력이라든가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담배를 많이 태우신다든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살이 많이 쪄 있다거나 식사를 많이 짜게 하신다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이제 고혈압이 잘 걸리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가 저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맵고 짠 것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에 정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혈압을 두고 흔히 소리 없이 침묵의 살인자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조여오는 건데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하면 이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말에서 벌써 힌트가 있듯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고, 그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우연히 발견된다 하면 뭐 다른 거 증상을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심한 고혈압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 신경항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고혈압성 혈관 질환까지 갔었을 때 코피라든가 혈뇨, 시력 저하, 그다음에 뇌혈관 장애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이제 그냥 딴 데 아프셔서 혈압 한번 재봤다가 내과 오면은 혈압을 재잖아요. 그러면 높아서 고혈압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뭐 이제 드라마 보면요, 막 네네. 대기업 회장님들 막 이런 캐릭터들이 꼭 이렇게 하면서 팍 쓰러지시잖아요. 이것도 이 고혈압의 네.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증상으로 보면 증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뒷목이 너무 뻐근하고 아프고 목 잡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나 고혈압인 것 같다 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혈압이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 중에 또 일부는 고혈압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목이 땡기고 뻐근하고 아프신 경우에는 제일 흔한 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랑 운동 부족 이런 부분 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때 혈압은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오르거든요. 네. 열받아도 오르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항상 안정시에도 올라가 있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지 혈압이 잠깐 올라 있다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고혈압으로 보기 힘들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뭔가 그 검사 받으러 갔을 때 네. 이걸 뭐라 그랬죠? 수준 네 이거요? 퀴즈입니다. 네. 방금 아까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았나? 뭐요? 뭐, 잼잼잼잼 아니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혈압을 재시는 혈압 재는 거.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번씩 네. 제가 퀴즈를 내요. 네네네. 혈압 잴 때. 아. 요럴 때 이제 고혈압의 그 원인을 살짝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럼 고혈압 검사나 이런 진단들을 내리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고혈압의 진단은 이제 혈압이 높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혈압을 재게 됩니다. 그러면 막 옆에서 막 화를 막 돋굽니까? 혈압이 아니요.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혈압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 네. 진료실에서 재는 이제 진료실 혈압 측정이라든가 가정에서 재는 가정 혈압 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24시간 동안 혈압기계를 차고 활동해서 혈압을 재는 활동 혈압 측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막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 매일 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만약에 근데 이런 혈압 측정을 재는 거에 네. 가장 이제 좋은 시간대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정해져 있긴 한데 저희 네. 환자분께는 이제 어떤 시간이든 좋으니 제발 혈압만 재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거는 아침에는 네. 기상하고 1시간 이내가 좋고요. 네. 소변을 많이 참으신 다음에 보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시고 네. 아침을 먹기 전에 그다음에 혈압약을 먹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하신다면 취침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혈압 측정을 할 땐 안정시 혈압을 재야 되기 때문에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거나 드라마 보고 욕하다가 재시면 안 되고요. 그럼 막장 드라마는 절대 보면 안 되겠네요. 하시면 안 되고요. 5분 정도 안정을 좀 취하신 다음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쉬시다가 혈압을 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게 되면은 한 네. 번만 딱 재지는 마시고요. 네.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몇 번 재보신 다음에 그 평균을 내신 다음에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고 네. 그런 그런 것을 기록을 해둬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걸 잘 보고 혈압 조절을 해드릴 거고요. 네. 재실 때 혈압만 재시지 마시고 맥박수도 같이 측정해서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혈압을 재면서 맥박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같이 재야 되는데 이게 더 스트레스 아닙니까? 동시에 되려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전자혈압계라서 네. 다 이렇게 다 한 번에 측정이 같이 됩니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혈압이 한 번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 중에 진짜 고혈압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진료실에서 안정을 충분히 취한 다음에 혈압을 재봅니다. 네. 그게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으로 바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에 90 이상이었을 때 진단을 하는데 다 무조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몸이 어디 아픈 상황이다 그러면은 진료실에서 아무리 혈압을 잴 때 안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혈압을 조금 더 재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혈압을 쟀는데 뚜렷하게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그럼 바로 진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 고혈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혈압이 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든가 생활요법을 먼저 한 다음에 추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의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지켜보면서 확실한 또 결과를 내주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혈압을 낮출 만한 그 실생활의 그 실천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위험 요소 중에 이제 담배랑 그 음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금연이랑 금주가 되겠습니다. 금주를 절대 못 하겠으면 절주라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 약간 조금 덜 먹어라. 아, 조금 덜이 아니라 많이 덜. 아, 많이 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아, 네네. 네, 건강한 식사 습관이라든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30분에서 50분 정도는 땀이 나게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 이전보다 체중이 많이 늘면서 고혈압이 생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주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음식 섭취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흔하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염분 섭취 제한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루에 6g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6g 미만이요? 네, 하루에 총 섭취 칼로리도 좀 낮춰주시는 게 좋고 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이나 유제품이라든가 견과류, 생선류 등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지 견과류 좋다고 견과류 이만큼 먹으면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은 또 뭐 네. 좋다 그러면 큰만 주구장창 또 먹잖아요. 네, 과일 좋다고 과일 왕창 드시다가 당뇨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히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그럼요. 네. 아, 네. 아, 맞아요. 과유불급이란 또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힘들겠지만 관리를 잘 했어요. 네. 막 식단 관리도 하고 금전이 갑자기 금전? 돈이 갑자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니까 금전이 먼저 생각나서 그랬는데 네. 금주, 금연까지 이렇게 잘 실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네. 고혈압이 완치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일단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걸리면 평생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하지 않은 고혈압인 경우에는 운동요법이랑 식이요법, 생활요법 이런 걸 꾸준히 하셔서 혈압이 치료 목표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약을 평생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래도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악화될 경우가 또 있잖아요. 이 무서운 질병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얘기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고혈압이 결국 증상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나빠져서 오십니다. 고혈압이 나빠졌다고 바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합병증들이 이제 많이 무섭고요. 합병증이 생긴다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주로 이제 죽상경화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면서 같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합병증을 오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협심증, 뇌출혈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잘 오실 수가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합병증을 막고 예방하면서 사망률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아쉽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투비 컨티뉴 하면서 만나볼까요? 이렇게 투비 컨티뉴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투비 컨티뉴! 내리면 되나요? 아, 네, 이제 내리시면 돼요.